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불꽃 튀는 기싸움을 벌였던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2라운드인가요? 팽팽한 기싸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까 토론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막무가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쪽에서는 또 뭐 제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명백한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딱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니까 토론이 안 됩니다. 티타임 그런 거 지금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하겠다는 것은 소위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지난 정부 하에서 있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습니까? 티타임이 없었어요? 예,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박범계 의원은 아직 뭔가 좀 분이 덜 풀린 것 같은 격앙된 이 목소리 톤이 계속 유지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대충 두 사람의 이제 대결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이제 지금 이 박범계 장관은 이제 전 의원은 자꾸 이제 한동훈 장관을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쪽에 집중한 것 같아요. 당신 뭐 상황이지 않느냐, 권력이 집중돼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투로 갔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법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자신의 어떤 소신과 또 근거가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을 3번씩이나 자리에 앉혔다 불렀다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아마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원이 장관에게 갑질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나왔던 이 언론과 관련 티타임을 뭐 홍보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언론과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티타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왜 하냐면 홍보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것이 어떤 피의 사실 공표와 또 알 권리, 그 중간선상에서 적절히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뭔가 사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측면에서 티타임이 있어 왔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히 조국 전 장관 할 때 티타임을 없애버렸어요. 뭐냐면 이제 가서 재판 가서 보라라는 식이었거든요. 물론 이게 피해 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지만 또 그동안 보면 국민들이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중간에 알고 싶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티타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 티타임을 다시 복구를 한 게 이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지금 이 박범계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단지 홍보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또 질문도 할 수가 있고 추궁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만큼 검찰이 국민들에 있어서 일정 정도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홍보의 장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 당시에도 이제 본인 관련 수사에 대해서 너무 정보를 막아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그렇죠. 있었는데 그 논란도 비슷한 뭐 계제입니까? 포토라인 같은 것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혜택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조국 전 장관이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언론을 전부 다 못 보도하게 하는 거. 뭐 추미애 장관 마찬가지네. 나중에 기소장도 보니까 중요한 사실만 빼고 기소장을 공개해버렸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자체가 결국은 언론 국민들에 대한 무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법에 나오는 것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프레임 짜고 주장하니까 토론이 안 됐다. 티타임 보고는 검언 유착 강화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선 수사 흘리기 없었냐.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최 교수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티타임이 과연 그러면 불편한 질문을 받는 자리일까? 뭐 저는 그 자리에 참여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체로 장관과 예를 들면 기자들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그런 질문보다는 검찰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받아 쓰는 또는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기사를 쓰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저는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죠. 의원과의 대화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응할 때 예를 들면 박범계 전 장관, 지금의 의원이 질문할 때 대응할 때 꼭 전 정부 얘기를 해요.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 정부에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을 바꾸라고 정권이 바뀌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반대 논리를 얘기할 때 전 정부랑 그랬으니까 우리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논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실 때는 본인이 그럼 새로운 장관에서 현 정부에서 어떤 방침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맞지 전 정부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사실 새로운 정부에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필될 수 있도록 발언하시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티타임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그걸 티타임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그냥 언론 브리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1995년에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한꺼번에 비자금으로 비자금 문제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했거든요. 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알고 싶겠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적어도 한 뭐 석 달여를 이상을 수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12.12 5.18 사태까지도 한꺼번에 수사를 했거든요. 그걸 대검 중수부에서 했는데 그때 보면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두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풀려가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그냥 여기저기 검찰과 변호인이 싸우는 얘기를 듣고 뭐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그런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는 알고 싶다. 그리고 그 알고 싶은 거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검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때는 대검 중수부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각 검찰청의 차장 검사 정도가 이제 티타임을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저희가 옛날에 법조 이제 취재할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부장검사급은 기자들이 만날 수 있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큰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기자들이 관심 없는 사항은 거기 가서 특별히 물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정상화의 정상화 작업을 그렇기 한 장관에. 때문에 예. 기자들과 사실은 검찰이 이런 어떤 국민들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할 의무, 저는 그거에 조그만 물꼬를 텄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막아놨던 거를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상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메시지를 하나 내놨는데 저희가 속보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윤 대통령이 오늘 행정안전부의 업무 보고를 받은 상황이었죠. 이상민 장관에게 경찰국이 신설되는 경찰국이 인사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를 묻자 특정대 나왔다고 7급 이게 불공정하다. 그리고 경찰국 신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속보 저 내용이죠. 오늘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경찰대 얘기가 화두가 됐고 졸업 이후에 바로 7급 그러니까 경위로 임관하는 건 불공정하다. 이런 의견이 오늘 대통령 업무 보고에 담겼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파장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잠시 뒤에 한 1위를 만나보고 한 20, 30분 뒤에 또 이 얘기를 나눠볼 테지만 속보를 좀 짚어보긴 해야 될 텐데 이상민 장관은 이번 그 경찰서장 회의 혹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특정 세력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배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경찰대를 업무 보고에서 언급을 했다. 이거 좀 앞으로도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이삼영 총경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서 모였던 그 총경들 중에서 거의 뭐 90%가 경찰대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주로 경찰대 출신이라고 이제 아마 이상민 장관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경찰대가 예전 같으면 경찰의 입직 경로가 다양했습니다. 간부 후보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라든지 자격증 따서 온다든지 순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 뭐냐 하면 입직 경로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겠다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경찰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총경뿐만 아니라 총경의 60% 이상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무관은 뭐 더 경찰대 출신 일석이고요. 치안감까지 올라가면 정말 이번에 처음으로 그 일반 순경 출신 치안감이 한 명 탄생을 했어요. 예.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 다 경찰 상층부는 다 경찰대 출신들이 장악을 해왔습니다. 특히 경찰대 졸업하면 경위로 바로 입직을 하는데 그러니까 7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세무대라는 게 있었어요. 세무대학교. 예. 그러다가 세무대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면 이 세무대 출신들이 이제 워낙 그 국세청이나 이쪽 세무 쪽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아예 없애고 각 대학교의 세무대학 출신, 세무과 출신들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시작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이 경찰대가 사실상 경찰의 어떤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출신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경찰 그 국을 설립을 반대하고 있고 자신들만의 어떤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지금 시각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한 게 결국 이제 경찰대 앞으로 졸업하면 바로 이제 7급으로 임명되는 이 문제가 상당히 불공정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고 다양한 입직 경로를 통해서 즉 순경 출신, 간부보생, 변호사는 변호사 등등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줘야겠다. 아마 그런 시각을 오늘 이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제 무장이 가능한 집단의 이런 모임들은 12.12 쿠데타 하나회와 같다라고 작심 비판했던 이 장관인데 오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러니까 시간대로 봤을 때는 오전에 한동훈 장관 법무부의 업무 보고 오후에는 이렇게 이상민 장관 직접 윤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서 경찰대를 없애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글쎄 앞으로 경찰 개혁 혹은 경찰국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좀 읽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경찰 개혁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예. 경찰 내에서도 인권 문제에 있어서 경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좀 이 시점이 좀 뜬금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뭐 경찰대 배우설 얘기를 하는 걸 일단 팩트로 좀 얘기를 해보면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장 협의회, 행정공무원, 주무관 노조 지금 막 동요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지시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굉장히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 뭐 경찰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는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업무 보고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경찰 일각에서는 이게 좀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뭐 동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내용 자체를 지금 동의할 지역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첫 업무 보고 얘기, 경찰대 폐지 얘기가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테이블 위에 올라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이 속보 내용 좀 더 심층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얘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 티타임으로 이렇게 맞붙기도 했고 사실 박범계 의원이 어제 한동훈 장관을 3번이나 불러내고 목소리도 높이고 노려도 받고 뭐 이랬었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의 부담을 감수하고도 이렇게까지 몰아치려 한 이유는 뭐 지난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가 꽤 많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 이모 말씀이신가요? 의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 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정말로 저 당시 청문회 헛발질 이거에 대한 박범계 의원의 되치기였는지는 어제 대정부 질문 하이라이트를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죠? 과잉 수사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아니죠. 저는 의원님과 달리 검찰에 구체적 의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부를 수 있는 개입하지 거예요.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박범계 장관의 참패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말을 할 때 너무 흥분을 했어요. 이분이. 한쪽은 차분하게 답변하는데 또 하나는 논리에서 좀 밀리더라고요. 어제 한마디 한마디 버릴 게 없었던 그 대정부 질문 하이라이트 영상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최병무 의원님, 네. 박범계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 임하기 전에 나서기 전에 오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보겠다고 약간의 선전포고 비슷하게 했었는데 실제로 결론이 어땠는지. 아니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금 얘기한 것, 뭐 저는 저게 정확하게 중립적 관점에서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박범계 의원이 아마 너무 의지가 충만한 나머지 굉장히 흥분해서 물어봤고요.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요. 답변도 예를 들어서 뭐 택도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택도 없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자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인사 검증에 관한 업무를 그동안에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에다가 위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위임했던 걸 철회하고 그걸 다시 법무부에다 위임을 했는데 마치 그게 아무런 근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처럼 지금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거는요, 충분히 저는 법적인 검토를 했다고 보고 실제 어제도 법제처장이 했다는데 그럼 법제처장이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장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건 또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관전자로 하여금 박범계 의원이 자꾸 무리한 주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뭔가 자꾸 무슨 왕장관이니 뭐 이런 거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어제 그 우선 흥분한 점도 하나 있지만 이 팩트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의 팩트에 비해서 그 박범계 의원의 팩트가 상당히 부실했다. 저는 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장면을 보면 결국 누구의 완승이고 누구의 완패다 하는 건 금방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앞서 한 장관의 여러 그 기자회견이나 어제 대정부 질문 비판을 하셨던 이유가 왜 계속 전 정부 탓을 하냐, 문재인 정부 사례를 들면서.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제 마지막 화면에 나왔던 이재명 의원 부인 법인카드 유용 논란 과잉 수사 아니냐 했더니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다. 물론 전 정권 사례를 들긴 했지만 팩트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한 장관의 지적이 온당한 건 아닌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저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저 질문에서 답변 안 하려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한 답변이죠. 그렇게 저는 보고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 그 인사 문제 검증하는 거하고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부분은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야당 의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 예전에 민정수석을 위임해 줬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위임을 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걸 다시 법무부에 위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도 거기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분명히. 근데 물론 어느 부처에서 한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본질적인 차원에서 박범계 장관이 질문하면서 흥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따져 물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사실 법무부에서 하는 게 문제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사실은 이 논란은 인사혁신처로 가서 거기서 위임해서 해도 문제가 없어요. 법무부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법무부도 어차피 다른 곳에서 온 정보들을 취합해서 기초적인 검토만 하고 그걸 넘기는 거잖아요. 대통령실로. 그 업무를 하는 건데 인사혁신처에서 하든 법무부에서 하든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파고 들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검찰총장의 공석인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인사를 한 것도 이건 예전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때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패싱하고 예컨대 인사했다 이런 논란 때문에 분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추미애, 박범계 두 전직 장관이. 그랬었죠. 그러면 이 상황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검찰총장 임명 안 하고 또 검찰총장 인사위원회 구성 안 하고 그거 추천위원회 구성 안 하고서 법무부 장관 임명을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검찰총장 오면 본인이 인사할 게 없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질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질문한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제 질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질문. 바로 직전 장관이면 법무부 장관이 사건 하나하나, 수사 하나하나에 건건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을 텐데 과잉 수사 아니냐. 그러면 팩트를 물어본 거지 의견을 물어본 건지 이게 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질문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견을 물어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박범계 의원이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저 내용 그대로만 보면 이거 과잉수사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직접적인 답변을 안 하기 위해서 저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좀 두 사람의 불꽃 튀는 신경전 여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안 해서
오히려 관심을 받은 야당 의원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해장막에 둘러싸여서 스스로 황제처럼 군림하며 윽박지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구중궁궐에서 벗어나겠다고 용산, 용화대로 옮기면 뭐합니까?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들의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러는 것일까? 정치 검사, 정치적 수사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이? 네. 저는 끝난 권력이니까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범죄가 있으면 범죄를 한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누구에게 질의하는, 장관에게 질의하는 건 뭐 자유입니다만 어제 고민정 의원은 주로 대통령실 비서관 부인이 공군 전용기를 탔냐 이 논란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 안 해서 꽤 의외였던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는 일부러 질문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난번 예결위 질문이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거의 500만 뷰 이상 그걸 조회수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방적으로 고민정 의원이 상당히 참패를 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한동훈 장관과 비교가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제 어제도 사실은 질문을 하지 않은 이유가 결국 또 그것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어제도 저 질문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한다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글쎄 호가호위는 저럴 때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호가호위는 여우가 호랑이를 믿고 그냥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뭔가 자랑한다 이런 뜻인데 지금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것도 오늘 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 과연 아나운서 출신의 본인은 인재 영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적절한 용어를 썼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는데 어쨌거나 고민정 의원은 뭘 하면 다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최근에 지난주에서 저희 뉴스탑10에 짚어봤듯이 사적 채용 논란을 공격하면서 대통령실 본인의 인재 영입과 혹은 뭐 본인 남편을 본인이 강제를 개선하는 거에 한 것도 사적 채용 아니냐 뭐 이 논란 때문에 꽤 고민정 의원이 지난주에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채냐 아니냐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죠. 현재 청와대 대변인도 공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분야에 있는 경력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 측근의 지인이거나 소위 말하는 줄과 백이 있어 들어갔냐 이런 부분이 문제의 본질적인 것이고 그 논란이 불거진 것은 특히 권성동 직무대행경 원내대표가 압력 넣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한 데다가 그 구급 공무원에 대한 논란이 특정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아디란 점과 겹치면서까지 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고민정 의원의 발언에 상관없이 여권에서 약간 논란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고민정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이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고 그리고 대정부 질문하기 전에 보통 의원들이 주제를 나눠서 한 곳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민정 의원이 질의를 안 했다가 왜 뉴스인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아합니다. 오히려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실제로 이 인사 논란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이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이라는 패러디가 본물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비단 고민정 의원의 과도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패러디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뉴스가 되냐면 또 문고리 실세 얘기를 했고 고민정 의원이 어제 대통령실을 비판하면서 검찰 실세들이 다 호가호위하고 있다 이 발언을 할 때 뭐 한동훈 장관도 뭐 고 의원이 주장하는 그 검찰 실세 중에 한 명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한 장관에 질문 안 했을까? 뭐 오늘 여러 이런 해석이 있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의 2라운드 얘기와 오늘 법무부의 업무보고 얘기가 좀 만나봤습니다.